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황제 소환됐습니다. 그럼 정경심 교수님 지금 입장이 어떻게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몰라요. 몰라요. 네, 오늘 오전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지 37일 만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먼저 두 분 다른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다. 예.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사실은 저하고 우리 이 김평론가도 가끔 의견 일치를 보일 때가 많은데 어떻게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로만 얘기하나 싶긴 한데 네. 이 핵심은 이거잖아요. 자, 적절한 조치라는 거는 인권과 건강을 생각할 때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논리. 그다음에 이쪽의 논리는 그 검찰이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받으니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쫄았나?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작전상 후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한 부분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건강이 그렇게 나쁘다는데 또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많은데 굳이 소환해서 무슨 실익이 있나? 중요한 건 결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과로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갈 때 편한 게 수사에서 꼭 도움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 네. 어찌 보면 그게 원칙이라고 봐야 되죠. 어떤 인권 수사의 원칙은 비공개가 맞다. 근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공개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황제 소환이다,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네. 한국당이 이렇게 비난을 하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게 돼 있어요.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 전 6월에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성태 의원이 딸 특혜 채용 청탁 혐의로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비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소환됐었어요. 그러면 그 자기 당 소속 의원이 비공개로 소환 조사 받는데 그럼 이것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논평 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비공개 소환한 거는 야당이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반항한 겁니까 검찰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에까지 어떤 트집 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새벽에 조사를 받고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이 정 교수의 소환 조사, 그동안의 검찰 특수부 수사 사례처럼 보통 쉬몇 시간이나 그 다음 날 바꿔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게 재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과거 같으면 과거, 과거 같으면은 사실은 워낙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이제 짚어보겠지만 아마 내일 새벽이나 이렇게 늦게까지 할 터인데 지난번에 왜 한번 이 인권 문제 제기가 되면서 심야 조사는 가능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부 지침이었고요. 네. 건강이 또 워낙 이렇게 나쁘시다니까 밤늦게까지 심야까지 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으나 어쨌건 한번 지금 들어왔을 때 이 많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장시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저녁 늦게까지는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요번 한 번으로 이걸 끝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한 번 정도 더 소환한 다음에 그 구속영장 청구 여부 뭐 거의 청구된다는 것이 확실시 되지만은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청구가 확실시 된다 이렇게 그건 말씀하시네요. 이제 저의 이제 상상극장이고. 상상. 예. 예. 일단 그거는 누구도 사실은 이제 모르는 부분이고요. 아마 근데 정경심 교수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심야로 가더라도 한 번 소환 조사 받고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이 봐야 되는 게 정경심 교수가 어떤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냐 건강의 문제가 하나가 네.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의 조사량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한계 지어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아마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은 계속 조사를 받을 건지에 대한 어떤 뭐 입회한 물어봅니다. 변호인과의 예. 네. 아마 상의가 있고 예. 여기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정반대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직 장관의 부인인데 여러 차례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거에 대한 또 검찰의 부담도 또 한편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검찰 입장에서도 만약에 조금만 길게 가더라도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낼 수만 있다면 검찰도 그걸 바라겠죠. 근데 문제는 그건 진행되는 걸 봐야 하는 거지 저희가 여기서 사실은 막연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 현실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걸려 있는 사안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지금 너댓 가지 정도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다 할 수가 없어요. 경험칙상 보면.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끝내면 좋은데 이 사안 하나하나가 지금 이 공방의 이 소지가 큰 것들이 또 있잖아요. 논란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에 끝내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어차피, 이것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쪽의 이제 대응 전략인데 만약에 이제 그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입장을 밝힐 것이냐 아니면 며칠 전에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제 발로 소환 출두도 안 했, 그러니까 통보도 안 했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검찰이 기소할 것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법정으로 설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따라서 어떤 신문 전략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요거에 따라서 또 속도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검찰 오늘 그럼 정경심 교수 조사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 의문 또 혐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지요. 우리 흔히 뭐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뭐 증거인멸, 뭐 교사 방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네. 그냥 어떤 그 의혹이라고 하는 걸로 하면 첫째는 어떤 그 이제 그 표창장 조작 의혹. 이제 이미 이제 그걸 기소된. 기소된 예.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기소 내용에는 보면 임의 날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갖다가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도장을 인주 묻혀서 찍었다라는 건데 어제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지금 뭐 입장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그걸 보면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되는 이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모펀드 검찰의 공격 포인트를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이제 그 조사의 주체는 검찰이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캐묻게 되겠죠. 이 부분이 있고 의외로 이제 사건 초기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웅동학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어찌 보면 그건 뒤로 미뤄진 상태인데 이것이 왜 그랬는지는 이제 지금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또 하나의 줄기는 이것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신문이 이루어질지는 현재로 저희로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참고인을 불러서 어느 정도까지 진술을 받은 건지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늠하기 힘들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그 드리겠어요. 검찰이 이제 이제 신문을 할 때 당연한 거죠. 약한 고리부터 신문을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기도 죽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압박도 되고. 근데 딱 두 가지를 먼저 하리라고 봐요. 지금 이제 우리 김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사문서 뭐 공문서 위조 의혹도 있지만 어쨌건 기소가 된 사문서 위조 의혹 관련해서 보면 지금 그 자택에서 이제 발견된 컴퓨터 안에 그거를 아주 시리즈로 마치 드루킹 시연하듯이 재판에서 보여주겠다고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증거는 거의 확실히 찾았다고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신문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조국 장관은 이걸 알았나? 사문서 위조에 관련해서는 하는 거를 추궁할 것이고 공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일단 서울대 인턴 그거는 이미 서울대에서 그런 그 학생이 한 적이 없다고 네. 아들 딸 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부분을 추궁하면서 조국 장관과의 그 연관성 알았나?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엔 증거인멸 의혹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얘기 좀 끝까지 듣고 하세요. 그 증거인멸 의혹인데 왜 증거인멸 의혹이냐면 지금 어쨌든 그것도 무슨 뭐 보도 나온 거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저 증권사 직원 김 씨 얘기로 이미 사전에 그 이인걸 그 특감반장 했던 변호사까지 참여해서 서너 명이 그것도 조국 장관은 물론 뭐 그 자리에 뭐 저 없었지만은 그 저 처남 정 교수 이래가지고 어떻게 증거를 뭐 빼돌리고 저 뭐 인멸이죠, 그게. 그 여러 차례 공모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그 객관적으로 사실일 거예요. 아마 그 저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네. 그 조국 장관과 둘이 한 시간까지 밥을 먹으면서 사모펀드 공부 많이 했다 이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증언에 이거 뭐 저 검찰이 흘린 거 아니에요. 자꾸 뭐 얘기만 나오면 검찰이 흘렸다 그러니까 다 취재한 거예요. 김 씨가 언론에 얘기를 한 건데 영주의 컴퓨터 그 저 정 교수 컴퓨터 빼돌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간에 그 조국 그 저 당시 후보자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저 통화 기록 조회하면. 그럼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얘는 뭐냐면 그것부터 갈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두 가지 쪼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과연 알았나? 예. 약한 고리 얘기했고요. 예. 그다음 증거인멸 얘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다시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어차피 뭐 며칠 내로 다 어떤 뭐냐면 내용이 뭐 나오게 될 텐데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점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다만 좀 전에 제가 하나 그 환기시켜 드리려고 했던 게 사문서 위조 혐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네. 뭐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귀동량으로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기소가 이미 되어버린 상태에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재미난 게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무슨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파일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또 이게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체크 포인트도 요즘만 좀 환기시키려고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법리적 겁니다. 공방이니까 나중에 알겠습니다. 판단이 되겠죠. 예.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이런 정 교수 또 검찰의 이제 압박, 뭐 검찰이 이제 치밀하게 물어볼 것이고 정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박할 것이 이제 여기 이제 두 개 창과 방패와 창의 구도가 될 텐데요. 이 앞서 그 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조 장관의 딸 조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울대 그 허위 인턴 논란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울대가 최근 내놓은 공식 입장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작전을 바꾼 거죠. 대응 작전을 전략을. 바꿨다? 왜냐하면 그 이를테면 최근에 보면 그 여권에 이런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정경심 교수는 뭐 SNS로 심지어 뭐 그 문준영 씨 대통령 아들도 자기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 뭐 제기하고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하고 객관적으로 좀 드러난 사실하고가 너무 배치가 돼요. 본인은 뭐 학회도 갔었다. 실제로 했다. 근데 뭐 집에서 했다는 얘기는 그건 사실 아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인턴을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청문회에서도 나왔었죠. 회신이.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한 적이 없다. 네. 예? 딸, 아들, 그다음에 그 장 교수 단국대 품앗이 의혹 받고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 아들조차도 근데 저 결정적인 건 또 이거네요. 똑같이 얘기했더라고. 자기 아버지 조국 장관은 장 교수 아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랬는데 저 장 교수 아들이 얘기했잖아요. 전화 받아서 너 와라 그래갖고 학교 갔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뭐든지 아니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두고 보죠. 뭐. 뭐가 진실이 모를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조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요, 그건 진실이 왜냐하면 아니다라는 제가 얘기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조국 장관의 딸이 지금 한국일보 보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실은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나 진술과 어느 정도 배치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고 부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만 판단은 못 하겠는데 제가 재미있는 대목 하나가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딸의 주장 중에 뭐냐면 그 서울대 이제 그 인턴하면서 이제 그 학회 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심부름을 했던 그러니까 이걸 했다라는 건데 학회에 참석했던 동영상도 최근에 찾았다라고는 딱 한 문장이 나와요. 네. 이 딸이 어떤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면은 그러면 동영상을 찾았다는 것은 내가 학회에 가서 무슨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동영상을 찾았다라는 거니까 네. 거기에 자신이 그 동영상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럼 이건 하나의 물증이 되겠죠. 자, 실제로 서울대 인턴 활동을 했는가 아니면 집에서 했는가. 뭐 일부 언론이 집에서 했다고 지금 했는데 그럼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아마 이게 검찰에 제출됐을 가능성도 있고 네. 안 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될 수 있는데 대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갑론을박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세상에 확정된 건 없어요. 예,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나 맞아요. 왜 우리가 국민적 상식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판사도 마지막에는 자유심증주의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누구 말이 더 일리 있나. 근데 자 조국 교수 딸하고 지금 갑자기 언론에 드러난 조국 교수 딸하고 같은 그 이해 당사자인 장 교수하더라고 누가 거짓말을 할까요? 그리고 장 교수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결정적인 몇 가지는 거기서 거짓말이잖아요. 왜? 자기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서 그럼 그것도 또 딸이 전화해서 바꿔줬나? 아니면 뭐 부인이 전화해 바꿔줬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진실을 이렇게 물타기해서 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주장이 자꾸 나오는 거는 별로 아무리 공직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저 같으면 말릴 거예요. 아니, 그 딸이 나가서 얘기하는 것까지 그렇게 저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죄다 무죄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도 그러니까 얘기하는 마찬가지죠. 것은 뭐냐면 체크 포인트를 지금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어요. 그 진술은 현재로서는 주장이죠. 그렇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물적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사실은 얘기한 것뿐이잖아요.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그 신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그러니까 강조점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식인데 아무튼 딸은 동영상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놓고 네. 이렇게까지 했다면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는 정말 이렇게 100% 들리던데 거짓말이죠. 그 근데 인턴은 안 했는데 아 잠깐만요. 예, 얘기 얘기 끝까지 그 학회 들으세요. 동영상 똑같이. 그거는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던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 제출을 한다라는 뜻으로 포함이 된다면 기다려보자는 얘기예요. 아니 언론에 자기가 공개하면 되지. 하나 그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 왜 말만 해요? 그거는 그분의 자유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고 싶은 걸 믿는 것도 예, 자유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